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이 전담 조직은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3조 6천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고.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를 모티브로 제작된 TV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 200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으로 창설된 38 세금 징수과가 스무도를 맞았습니다. 20년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총 3조 6천억 원. 올해도 이미 연간 징수 목표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38 세금 징수과의 세금 징수 기법도 발전했고 은행 대여금고와 법원 공탁금, 고가의 정원 수목과 수석에 이르기까지 압류 대상도 다양해졌습니다.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나 최근에 실시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38 세금 징수과는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징수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울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이 스쿠버 다이버들 때문에 이 고령의 해녀들이 직접 보초까지 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제철을 맞은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물질로 분주한 곳이지만 올해는 해녀들의 어구가 텅 비었습니다. 최근 이곳 바닷가에는 민간 다이버들이 모여들어 자연산 홍합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들은 홍합을 최소 5년 이상 키워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채취하는데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런 구분 없이 홍합을 캐서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다이버들은 뭐 작은 거든지 큰 거든 전부 다 싹쓸이 하니까 정말 바다의 해저, 정말 우리가 대응할라 해도 정말로 버거운 해적들. 어민들은 해경에 신고도 해봤지만 해경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산 홍합과 해삼 등은 어업권이 없는 다이버들이 채취해도 판매 목적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업을 목적으로 요걸 했다고 하면은 매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어업을 영위했다는 증빙 자료가 또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하지만 어민들은 일부 다이버들의 채취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해삼만 30kg, 또 어떤 데는 소라 20kg, 홍합 50kg, 40kg, 60kg 이렇게 따가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조 활동하기로 우겨버리면 다이버들의 채취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해녀 30여 명은 대부분 7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지난 6월부터 돌아가며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전남 완도 섬마을인 약산도에서는 지난해 태풍 때문에 저수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수지 물의 염도가 높아져 이 섬마을 주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새 송수관로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농민들이 다시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270개, 205헥타르 면적의 전남 완도 약산 간척지입니다. 지난해 9월 간척지 저수지의 배수 관문이 태풍에 파손되면서 염분 농도가 모내기철 적정 수준의 4배를 넘는 4,100ppm까지 상승했습니다.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또 간조 때는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같이 저수량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바닷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간척지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하루 13,000톤. 저수지 물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용수 차량 200대로 매일 물을 공급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어촌 공사는 완도 고금도에서 약산도를 잇는 육지 4.3km, 해상 400m 길이 송수관로 설치를 시작했고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해 용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이것은 염도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대처를 했죠. 약 53일간 59만 4천 톤을, 약 60만 톤을 송수했습니다. 덕분에 모내기를 잘 마치고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은 모처럼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안 했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태풍 피해만 없다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대풍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올해 2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약산 간적지 방조제 보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베리코라는 돼지 품종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베리코와 함께 세계 3대 고급 돈육으로 꼽히는 듀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한 양동 농가가 7년 동안의 끈질긴 연구 끝에 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경제성을 높여 본격적인 사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이 어미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의 털색은 짙은 갈색으로 흔히 알고 있는 백색 돼지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돼지는 미국 동부가 원산지인 듀록 품종입니다. 듀록은 이베리코, 버크셔와 함께 세계 3대 고급육 품종입니다. 듀록은 새끼를 적게 낳아 극히 일부 수량만 시중에 유통됩니다. 백색 돼지는 한 번에 새끼 12마리를 낳지만 듀록은 7마리에 불과하다 보니 양돈 농가는 사육을 꺼렸던 겁니다. 하지만 충남 예산군의 한 양돈 농가가 7년 동안의 연구 끝에 상업용 듀록 품종을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한 번에 출산하는 새끼 돼지의 수를 백색 돼지와 비슷한 12마리까지 늘리고 동시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새끼 수도 10마리에서 14마리까지 늘린 겁니다. 근내 지방이 차근차근히 쌓이면서 그 덕분에 맛도 질 좋고 맛 좋은 사료를 40% 정도 덜 먹고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료비 절감도. 듀록 품종 돼지는 한 마리당 5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예산군은 듀록 품종이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40년간 서해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잠들었던 고려시대 유물들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해상 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중 발굴 인양선에서 고고학자들이 인천 영도 앞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7m 크기의 배가 나타나고 배 안에서 철제솥과 도기들이 발견됩니다. 영흥도선이라 이름 붙여진 이 배는 1000년 전 침몰했습니다. 배 주변에서는 고려시대 도자기 800여 점도 발굴됐습니다. 영흥도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들은 고려시대 서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난 40여 년간 서해에서 건져 올린 고려시대 수중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로 실어 날랐던 곡물들과 도자기 등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갯벌 속에 묻히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바닷속에 1000년 넘게 묻혀 있었는데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신기해요. 유물들을 통해 당시 그릇을 포장하는 방법부터 물품 내용과 받는 사람이 적혀 있는 목간 등 해상 교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유물 450여 점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상당수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입니다. 강원 평창군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ICT 농업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한왕기 평창 군수를 만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제일 큰 문제일 텐데요. 평창군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저희도 다른 농촌하고 같은 현상이죠. 우리도 예외는 없어요. 돌아가시는 인구가 전년도에 한 400명이 넘었어요. 전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우리 평창군에 11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죠. 거기에다가 또 일자리 때문에 젊은 인력이 좀 떠납니다.
100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의 인구 감소도 이루어지면서 떠나는 인구는 젊은 인구가 떠나니까 고령 인구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제가 민선 7기 취임했을 때 고령 인구가 26%였습니다. 지금 30%입니다. 내년도에는 31%가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을 빨리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또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지만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을 좀 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강보건심사평가원 그 연수원을 대관령면에 유치를 했고요. 또 그곳에 이제 그 올림픽 때 조직이 건물로 쓰던 곳은 국가대표 연수원으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IBC 그 프레스 센터로 쓰던 곳은 국가문서보존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한 750억 이상이 세워졌고요. 그것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일자리가 한 600개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부 쪽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자리는 산업단지로 산자부하고도 합의를 받고 또 우리 강원도하고도 협약을 다 맺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3,600억 정도 데이터 센터가 엘텍 코리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 데이터 센터가 준공과 동시에 AI 미니 신도시를 같이 엘텍 코리아가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작은 도시에다가 접합시키는 그런 사업이 이제 한 1조 5천억이 투자될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 쪽의 기반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매년 1,000억 이상씩 19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0% 이상이 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이걸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서 우리 농림축산 분야에서 생산 단가가 가장 작게 먹히는 그런 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추 한 포기 키워내는데 500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는 400원이나 300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농기계도 보급을 해주고 임대로. 농민이 기계 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임대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산도 이번에 이제 농림부에 공모 사업을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ICT 축산 단지가 이제 지금 기반 조성하려고 설계를 했고 올해 중에 좀 착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의 이제 유산 사업들이 또 올림픽 끝나고 없었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빨리 정립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평화 포럼을 공약을 했던 것들을 이제 3회째 시작을 했고요. 또 평창 평화 센터, 그러니까 평창 평화 테마파크 사업이죠. 그 안에 이제 평창 평화 센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평화 센터는 재단법인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평창 평화 포럼에서 도출된 의제들을 만들어진 의제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평창 평화센터의 역할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평화주간 행사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 평화주간 행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2주 정도를 평화주간으로 정해서 이 각 그 평화 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분야의 평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건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것을 사회로 내보내서 이러한 평화가 실천되고 실현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럽의 평화주간 행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9월경에
평화주간 행사를 시작도 하고 이래서 올림픽의 시너지 효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서부터 마련해 가고 또 모든 평화회의는 우리 평창에 와서 논할 수 있는 다보스 포럼과 같은 경제함고기에서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듯이 앞으로 지구의 무슨 갈등과 분란, 분쟁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를 우리 평창에서 좀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84%가 산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 한 12년 전에 산림 수도를 선포했어요. 왜서 그걸 이제 산림 수도를 선포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의 산림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이나 또 산악 스포츠, 산악 관광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동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 중에 9.6%가 농지예요. 그럼 6.4% 가지고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이 아닌가. 그리고 각 우리 면별로 또 리별로 특색 있는 것들을 지역 주민이 부각시켜서 관광 산업을 늘리는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벌써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어느덧 입추가 지나 이제 이 더위도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사태도 이 더위처럼 빨리 그 끝이 보이길 바랍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